시창업 진로 컨설팅 7장 진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진로,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가지 않은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인데요. 어떤 뭐 여기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에,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것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내가 어떤 새로운 길을 어떤 그 개척도 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통해서 또 나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인데요. 여기 또 하나의 예?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죠.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보다 적기는 했지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가보지 않은 길에 오셨어. 이 어떤 시인데 이 시가 유명한 시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이 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음미를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떤 개척하는 부분. 어? 그래서 나만의 길, 나만의 독창적인 길, 차별화된 진로, 차별화된 직업, 이런 거를 선택하는,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이런 것보다 남들이 많이 하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간다. 이러한 내가 선택한다. 이러한 개념의 어떤 그 진로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마리를 주고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는 유명한 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서 이 시는 또 시대로 음미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어떤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지금 현재 나에 맞는 학과나 직업을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학과가 나하고 잘 맞는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본다. 세 번째,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현명하니까 여러분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 걸로 믿고, 어떤 이 부분에 보다는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보고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으로 우리가 내가 나아가야 될 길, 이건데 어떤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 이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진로는 자신의 핵심 역량에서 출발하는 거다. 핵심 역량이 없는 곳에 출발한 큰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남들 물 흐르듯이 막 휩쓸리기보다도 자기만의 역량, 자기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발전시켰을 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물 흐르듯이 자신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직종, 직업, 직무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 핵심 역량이 있는 그런 걸 선택할 때 행복한 삶이 된다.
남에 의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소질, 능력, 가치관 등을 파악한 후에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적성, 소질, 능력, 가치관 이런 것이 상호 매치돼 가지고 매치되는 어떤 직업, 매치되는 거에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진로 설정에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개발의 필요성. 이거는 기업이 이제 인재평가 요소가 변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학벌 중심으로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학벌 중심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문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지도자를 더 선호한다. 전문성만 있고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 인간성도 나쁘고 전문성도 없다. 그건 진짜 안 되는 거겠죠. 전문성은 없더라도 인간성이라도 있으면 좀 이제 그거에 의해서 조금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교육은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라는 거가 교육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생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직장은 62.2%가 입사 후 3년 안에 퇴사해서 다른 걸로 간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새로운 직업의 탄생, 창직, 직업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평생 동안 배우고 어떤 익히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예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면 막 평판이 좋아가지고 바로 진급도 시켜주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학벌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한다. 전문성과 인간성을 중심으로 어떤 지도자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요즘은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 직업을 구한다. 어떤 직을 새로 창조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로 탐색 시 부족한 점. 우리가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데 좀 부족한 점은 열거해 보면 직업과 관련된 소질, 특히 적성 등 관한 정보가 좀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특기가 있는지 잘 노출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죠. 내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 적성이 있는데 내가 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나의 소질, 특기, 기질, 적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개발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장단점, 적성에 대해 모르고 있다. 안다 해도 적성이 모른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자신은 장점이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지치지도 않은 거야. 일을 많이 해도 막 야근을 하지 마라 그래도 셀프 야근, 스스로 야근을 하는 거야. 적성에 맞으니까 지치지도 않는 거지. 그다음에 취업 시 기업에서 필요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뭐 이런 거를 알고 그 기업에 취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업의 핵심 역량인 고객의 불만, 원하는 혜택 등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기업의 불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면은 그 기업에 내가 들어가서 이런 거를 좀 제안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을 진단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분석도 못하면서
그 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침체돼가는 기업인지를 분석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해. 의사 결정력이 또 부족하다. 자꾸 남에게 휘둘리게 되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못하고 동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때 진로 탐색 시 이러한 점을 개선하면 어떤 그 진로 탐색을 좋은 진로 탐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초등교육과 독일의 초등교육에 하던 다른 나라의 초등교육과 차이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습 주입식 교육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참여형 교육이라든지 창의형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그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찾는 방법, 재능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교육을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신을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 의견 교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장점, 나의 재능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출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재능 개발, 창의력 개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조금 주입식 교육, 뭐 이러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무 컨설팅 사례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 회장 잘못된 권위 의존하는 니즈였다는 중고등학 시절 장학생 낭만 어떤 예를 들어서 공부지의 점진적 상실, 대학 시절은 조급한 학과 선택, 재미와 몰입이 없는 대학생활, 잘못된 진로로 이어져가지고 후회하시.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나무 밭에서 첫 출발.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스 매칭이 되면. 근데 매칭이 되면 또 물을 만난 고기처럼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단계에서 자기 학창 시절, 대학 시절 이런 단계에서 어떤 후회와 어떤 잘못됨이 없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단계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초등 시절은 어땠는지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나의 지금 대학 시절은 어떤지 그래서 어떤 재미와 몰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재미와 몰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단히 노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만은 좀 성공적인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직장 생활 앞으로 진로는 조금 더 성공적인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매칭한 나의 능력과 나의 관심이 나의 역량이 일치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조금 더 어떤 좋은 여건에서 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 시절과 직업의 연결.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명랑한 성격이다. 그러면 좀 마케팅 염두에 두고 네트워킹이 강하다. 프로듀서의 능력. 상향식 리더십, 성진 믿음 배려. 남 앞에서 발표를 잘한다. 그러면 컨설팅이나 프리랜서 남을
지도하는 거 이런 거를 잘하면 그 컨설팅 해주는 부분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핵심 역량의 발견. 사랑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견한다. 주위의 공동체를 통해 친구들, 부모, 형제, 독서 이런 걸 통해서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케팅과 교육은 같은 성격의 재능이다. 그다음에 교수도 성과 올렸던 마케팅 분야와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핵심 역량, 나의 어떤 어린 시절과 핵심 역량의 발견과 이런 것들을 매칭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서 앞으로 나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나의 그 핵심 역량과 어린 시절 나의 직업관과 이런 것들을 공통 분모가 되는 방향으로 핵심 역량을 모으고 개발하는 방향이 앞으로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직업의 4분면을 보면 직업에서 그냥 직장인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셀프 인플로이드, 자기가 스스로 고용하는 부분,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베스터, 투자만 하는 거죠. 자기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실제로 투자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기업가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업을 내가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가 밑에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셀프 인플루언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좀 되고 싶어. 셀프 인플로이드 된. 여러분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직업의 4분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가,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가, 직장인이 되고자 하는가, 셀프 인플로이가 되고자 하는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가. 자기가 뭐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무 컨설팅에서 PICO, 그러니까 프로듀스, 창의적인 거, 그 다음에 인크리스, 확장적인 거, 예, C는 컨트롤, 그래서 P형, I형, C형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 프로듀스적이냐, 인크리스적이냐, 컨트롤이냐, 이거는 창의력이 있는 부분, 생산, 확장, 유지적인 거다. 이랬을 때 직업의 세계와 뭐 연결시키면 이렇다는 건데 기업과의 관계되면 P는 생산, 창의적인 거, 인크리스는 판매, 컨트롤은 관리부서 뭐 이런 건데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 꼭 법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로듀스는 입법, 새로 법을 제정하는 거고 인크리스는 행정, 그다음에 컨트롤은 판단하고 관리하는 사법 이렇게 분류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의 핵심 역량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렇게 돼. 내가 이 프로듀스적인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내가 인크리스적인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내가 관리적인 부분이 강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음악, 언론, 뭐 법을 집행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더 맞는 거냐를 보고 PIC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스적인 거, 인크리스적인 거, 컨트롤적인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P형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하기, 조립하기, 글쓰기, 법 만들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P형이다. 그 다음에 I형은 언어, 설득하기, 판매하기, 발표하기, 예측하기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나. C형은 관리하기, 측정하기, 감독하고 판정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건지. 자기가 기업이 필요한 직무는 P형도 필요하고 I형도 필요하고 C형도 필요한데 내가 P형이면 이런 쪽에 일을 하려고 하면 되는 거고 I형이면 이런 쪽으로 C형이면 이런 쪽으로 내가 더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형 직무는 P형 프로듀서 P형 직무는 새롭게 생산하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하고 어떤 테크놀로지한 부분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창출하는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P형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밭에 가서 일할 때 열매 맺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자기가 어떤 스스로 창조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I형 직무는 인크리스적인 거.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표현하고 어떤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다. 이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좋은 관계를 맺고 표현하고 이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자, 상담원 이런 직업군에 속할 때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죠. C형 직무는 이제 컨트롤, 관리적인 건데 어떤 룰을 어떤 균형을 조절을 그 다음에 매니저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일반관 인사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 그런 어떤 직무적인 관리하는 부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법 규칙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균형과 조절이라는 핵심 역량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이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적합한 발시력,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적합하다. 그래서 자기가 P형인지 I형인지 C형인지 물론 자기가 P형 반 C형 반일 수도 있고 P형과 I형이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P형이다. 오로지 I형이다. 오로지 C형이다. 꼭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혼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건지 아니면 어느 쪽과 어느 쪽이 혼합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과 직업 일단 이런 부분이 나의 핵심 역량과 직업이 매칭될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생산 창작 입법 이쪽에는 핵심 역량의 디자이너, 연구원, 엔지니어, 작곡가, 판매 표현 행정 쪽은 판매원, 사회자, 컨설턴트, 연기자, 연주자, 관리 평가 사법은 관리원, 심판원, 심판관, 평론가 이러한 부분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내가 P형이냐 I형이냐 C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역량을 더 관리하고 보강하고 역량을 개발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더 매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지도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면 핵심 역량의 발견 프로세스 사례를 한번 보면 환경, 아버님, 형님, 사촌이 모두 교육자다. 관심 분야가 이렇게 책꽂이, 습관은 사진 찍기, 태도는 교육, 성과, 언어, 강의, 칭찬, 음악, 체육, 미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남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자기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발굴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하나의 사례로서 일단 모든 사람이 교육자 집안이었냐면 관심 부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습관은 이렇고 태도는 이렇고 성과는 이렇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언어, 강어, 칭찬, 음악 이런 쪽에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의 스와트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 나의 강점, 나의 약점, 나의 기회, 나의 위험 요인은 뭔지. 그래서 나는 감각, 시각, 촉각이 뛰어난다. 그 다음에
교육, 컨설팅, 음악, 체육이 강하다. 기회로서는 부모의 진로 취창업 니즈가 확대되어 있고, 약점은 후각, 미각과 조사, 평가, 의사결정이 약한데 이 업무는 나이, 열정, 두려움이 좀 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장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률, 여러분의 사례를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례,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기회 요인, 여러분의 위험률 이거를 기술해서 나를 어떤 스와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스와트라는 건 스트롱, 위크니스, 오퍼추니티, 트레트의 어떤 약자를 따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로드맵을 만든다. 그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식적인 방향, 능력적인 방향, 지혜, 명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 로드맵, 나의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래서 직업 및 직무 컨설팅 사례를 한번 보면은 높은 리스크를 지면서 의사결정을 과감히 그리고 잘해야 하는 직업, 즉 창업과 투자에 잘 맞지 않으며 리스크를 작게 지는 봉급생활자로 마케팅 분야에 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순종보다 저항하는 기질이 있어 리스크는 작으면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특히 리스크가 많이 지지하는 자영업,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1인 기업 등도 가능할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라 치고 나가는 편이다. 일 벌리는 것이 좋아하면서 수습하거나 정리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관리 부분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재능의 발견, 진로의 탐색, 직업 및 직무 등의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다. 이런 부분이 어떤 사례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례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한번 기술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요약을 간단하게 좀 하면은 진로를 말할 때 남이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길보다 나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의 독창적인.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나의. 그 다음에 현재 나의 학과와 직업, 그다음에 많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의 핵심 역량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진로라는 거는 앞으로 나아갈 길, 직업과 관련된 일인데 앞으로 자기의 핵심 역량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 흐르듯이 자신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직업, 직종, 직무를 선택할 때 지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적성과 소질, 능력, 가치관 등을 파악한 후에 거기가 매칭되는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무 개발의 필요성은 기업도 이제 인지평가를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문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지도자를 선호하고 평생 교육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그리고 사회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에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 새로운 창직의 시대라고 여러분이 꾸준히 90살, 100살까지 해야 될 직업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직무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핵심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PIC 법칙을 해서 일단 P형, 여러분이 P형인지 I형인지 C형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P형이면 P형에 걸맞는 직업, I형에 내가 가까우면 I형에 걸맞는 직업, C형이면 C형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P형이라서 무조건 P형과 I형이 가까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발견해서 거기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P형에 가까우면 이렇게 생산, 창작, 입법하는 능력에 의해서 디자인, 연구원, 엔지니어, 작가, 작곡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고 판매, 표현, 행정 능력, 인크리스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고 말을 전하고 법을 적용하는 판매원, 사회자, 컨설턴트, 연기자, 연주자 이런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 평가, 사법적인 상품을 관리하고 작품을 평가하고 법으로 심판하는 이런 거는 관리자, 심사위원, 심판관, 평론가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